자, 곡선의 접선과 미분 활용의 첫 번째 내용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정의를 통해서 이미 뭘 배웠냐면, 미분계수가 뜻하는 게 함수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면 사실 점만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활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다라는 거. 다만 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냐면 접선을 구하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곡선 위에 점을 주는 경우, 위의 점이죠. 이것도 사실 위의 점인 거예요. 마이너스1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얘도 위의 점이죠. 예. 그리고 얘는 뭐냐면 기울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얘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총 3개의 유형이 있거든요. 예. 이 3개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가 난이도가 가장 어렵지만 곡선 위의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곡선 위의 점을 주는 경우에는 접선의 개수가 1개입니다. 왜냐하면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접점을 구해보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접선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이 큰 접선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위의 점 2,4라는 것은 접점이니까 사실상 뭐냐면 교점이에요. 그러면 3차 함수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직선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4는 8 더하기 2a 더하기 b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4는 2 더하기 c다. 그러면 c는 2가 되는 거죠.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더하기 a가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접점의 x좌표인 2를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12 더하기 a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상해서 a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11이 나오고 b는 18이 나오겠고요. c는 아까 구했었죠?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곡선 위의 두 점에서의 접선이 평행이다. 이 말은 이 두 점은 곡선 위의 점이긴 한데 접선이 평행이라는 말은 미분에서 2를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것이 결과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식이 3개 나오고 비정계수 A, B, C를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먼저 1,3 곡선 위의 점이니까 3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그리고 0은 8A 더하기 4B 더하기 2C겠죠. 물론 이 부분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놈 미분하면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나올 텐데, 여기에다 c는 c 맞죠? 예. c가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될 거고, 2를 대입하면 얼마죠? 12a 더하기 4b 더하기 c가 될 거니까 어차피 c는 없어지잖아요. 뭐 남아요? 9a는 마이너스 2b 되지 않나요? 그쵸? 예. 이 경우에 이제 실제 의미는 a 대 b의 비례식이잖아요. 상수항이 없는 두 문자여서는 1차식은 비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대 b가 뭐라는 소리예요? 2 대 마이너스 9다. 물론 마이너스 2 대 9도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도 이제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풀이는 정상적인 풀이는 아닌데, 실제 시험 보다 보면 정수값을 미정계수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러면 A가 2고 B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뭐가 나오죠? C가 10 나오나요? 그쵸? 2하고 마이너스 9니까 10 나오고, 그걸 두 번째 식에 넣어보면 8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10 성립해버리죠. 예. A가 실제로 2고 B가
마이너스 9고 C가 10이다. 이렇게 성립을 해버리는데, 물론 이게 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A를 2K, B를 마이너스 9K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럼 K와 C에 관한 2원 1차 연립방 정식을 푸는 관점이니까. 근데 한번 해서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는 두 곡선이 접할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령 어떤 곡선이, 적지 마세요. 지울 거예요. 네. 이렇게 지나가고, 두 번째 곡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이 점에서 두 곡선이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접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언어하고 비교해 보면, 접한다라고 하면 접촉한다의 뜻이니까 꿰뚫진 않을 것 같잖아요. 꼭 그런 뜻은 아니고,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래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런데 gx가, 색깔 다르게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접한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서로 꿰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접점이고.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은 그냥 접촉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 이제 접선 그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두 지점의 특징은 둘 다 접하는 거니까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같겠죠. 마찬가지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곡선이 접한다의 의미를 이런 표현이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기억을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가지고 뭔가 접하는 상황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의 x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두 식이 일치한다. 즉 마일 마이너스 a, 이놈은 b 더하기 1이다. 첫 번째로 뭐가 나오죠?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미분을 해보시면, 하나는 3x의 제곱 더하기 a일 거고 또 하나는 2bx일 거거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하나는 3 더하기 a고요. 나머지 하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b죠. 그래서 a 더하기 2b는 무엇이다? 마3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둘을 연립하시면 b가 얼마 나오죠? 마일 나오고요. 그럼 a도 마일 되겠네요. 이렇게 두 곡선이 접한다 라고 문제에 제시했으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내용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위의 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건데, 직선 구하려면. 그쵸? 기울기는 뭐예요? 미분계수가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x1을 대입한 f'x1이 되겠죠. 그리고 법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법선을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법선이라는 건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물론 요즘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법선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냥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고 실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선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수직 관계에서 기울기는 역수로 바꾸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f'x1 곱하기 x-x1 이렇게 될 거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y-y1은 마이너스 f 프라임 x1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모를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 풀어봐라. 풀어보면 되죠. 위에 점 1,3 줬으니까 미분 먼저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x는 1 대입하시면 2가 나오는데 얘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3은 2 곱하기 x-1 될 거고요. 법선의 방정식은 y-3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태로 답 쓰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뭐 학교 시험지에 답 작성할 때는 그냥 뭐 전개해서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기울기 절편꼴로 꼭 써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래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더 보기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안 적어도 딱히 보기가 안 좋진 않은데, 왜냐면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정점이 딱 보이잖아요. 1,3 지나는 분할을 알겠잖아요. 기울기 2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뭐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학교 시험 답안을 작성하시면 전개해서 기울기 절편꼴로 쓰는 걸 선생님들이 좀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5번 보겠습니다. 접선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양의 방향인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가끔 있던데, 이게 x축이 수직선이니까 사실 양쪽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한쪽 화살표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화살표 달린 방향은 양의 방향, 포지티브 디렉션이고 안 달린 방향은 음의 방향, 네거티브 디렉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양의 방향과 45도의 각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의미하는 건 이렇게 직각 이등변을 만들면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울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음의 방향과 135도의 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음의 방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진 않지만 안 쓰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음의 방향과 뭐 30도다 그러면 150도인 거죠. 양의 방향과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응하실 수 있어야겠고, 각 자체는 뭐 특수각과 관련된 것밖에 안 물어봐서 기울기를 모르진 않습니다.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았을 때 탄젠트를 취하시면 그게 기울기예요. 가령 양의 방향과 135도라고 했으면 탄젠트 135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구나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인 거죠. 자, 그런데 저 기울기 자체는 미분계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셔가지고 이게 1이다 이렇게 잡으면 x가 2개가 나올 거예요. 뿔마 2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접점이 2개라는 얘기예요. 접점이 2개이면 접선도 2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뭘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냐면 점의 개수가 이게 곧 접선의 개수입니다. 이거 항상 이래요. 항상 이러니까 접점이 2개 나오면 접선 2개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점은 점수의 x좌표 2를 대입하면 y를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1 그죠? 그리고 마 2를 대입하면 17이네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1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바로 기울기 절편꼴 써도 되겠죠? 그죠? 네. 이러면 되겠나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도 위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쓰거든요. 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얼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8? 그죠? 네. 아까 y 프라임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마 8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x는 뿔마 1이고요. 그렇죠? 그럼 점이 1, 얼마죠? 마이너스 7
그죠? 마일 컴마 얼마? 13이네요. 그죠? 예. 따라서 접선은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 맞나요? 그죠? 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이렇게 점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곡선 밖의 점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 지금 x에 3 넣었을 때 y가 1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근거가 있냐면 3개 있다고 했잖아요. 접선이 3개, 1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저게 곡선 위의 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3,1을 여기 대입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함수에 미정계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점 자체에 미정계수가 있더라도 이 3개라는 표현을 보고 이건 곡선 밖의 점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곡선 위의 점은 접선이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네.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푸냐면 그 곡선 위의 점도 결국은 접점이 가장 중요하고, 기울기를 제시할 때도 접점이 가장 중요해서 접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접점을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접점을 그냥 잡습니다. 접점의 x좌표는 주로 t로 잡는데 접선이 영어로 탄젠트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얘를 미분해서 x는 t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얘를 그냥 t에 대해 미분해도 된다 라는 거고요. 예, 맞는 말이죠. 문자만 바뀐 거니까.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 하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이게 기울기죠. 그리고 x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얘가 어딜 지나냐면 3,2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2를 대입하시면 정리하면 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t에 관한 3차 방정식 될 것 같죠? x에는 3을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t의 세제곱은 2t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 창은요? 이 창은 마이너스 11t의 제곱, 그리고 1창은 하나밖에 없죠? 12t. 자, 접점의 좌표를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t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t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거든요. 네.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따라서 t는 0일 수도 있고, t는 뭐 2분의 3일 수도 있고, t는 4일 수도 있는데, 문제의 조건 잘 보세요. 기울기가 0과 1 사이를 만족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기울기는 얘가 기울기거든요. 예. 그래서 기울기 편의상 m이라고 쓰면 이때 m은 얼마가 되냐면 t가 0일 때면 얼마죠? 0이죠. 그죠? 예. t가 2분의 3일 때는요? 4분의 27 마이너스 6이니까 4분의 3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얘가 0과 1 사이니까 맞을 것 같고, 4를 대입하면 48 16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0인가? 그렇죠. 그래서 뭐 얘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이때가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예. 그럼 기울기 4분의 3이니까 또 접점의 좌표를 구하냐라고 하면 얘 있잖아, 얘. 접점 안 구해도 돼요. 이 점 어차피 지나겠죠. 그쵸? 예. 따라서 접선은 y는 4분의 3x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
것 같네요. 저거 지난다고 간주를 해보면. 그쵸? 근데 이제 이건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푸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구조가 접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는 건 조금 약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간 낭비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어떤 풀이를 제안할 거냐면 약간 다른 풀이를 좀 제안할 텐데 많이 다르진 않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접선의 기울, 그러니까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있다. 그냥 정확한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가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하고 여기가 3, 1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하고 같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보면 t-3분의 t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인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 아까 얼마였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얘를 정리하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2t가 나오면서 얘를 정리하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죠? 11t의 제곱 그죠? 네. 더하기 12t는 0이다 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구한 이 3차 방정식이 여기 얘하고 같잖아요. 익숙해지면 그림 안 그려도 되니까 얘가 조금 더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 자, 뒷장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y는 x의 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고 했어요. 원점이 아닌 점 p고 p의 사이 접선이 xy 축과 만나는 점을 qr, 법선이 y축과 만나는 점 s라고 했는데 이거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얘가 요구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예. y는 x의 제곱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고, 그죠? 예. P에서의 접선이 필요하죠. P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어줍니다. 여기를 제가 지금 P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XY축과 만나는 점 QR이니까 여기 이 점이 Q고 여기 이 점이 R이겠네요. 그죠? 예. 두 번째는 법선을 그어가지고 법선은 얘랑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가지고 이 점 수직 되겠죠? 예. 좀만 더 빼죠. 여기 이 점을 S라고 한다고 했네요. 어려울 거 없죠? 예.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접점의 좌표를 잡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t, t의 제곱이라고 잡아보죠. 그러면 어차피 y'은 2x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은 y-t의 제곱 접선이니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y-t의 제곱은 2t 곱하기 x-t예요. 정리하시면 y는 2tx t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뭘 깨달아요? 더 이상 이 참수와의 접선을 구할 때 뭘 하실 필요 없다? 판별식 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미분 이용해서 기울기를 빨리 구해버리면 돼요. 판별식 딱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판별식 다 편하면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면 점 R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0, t의 제곱이고요. Q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X 좌표니까 2분의 t, 0이 되겠네요. 그리고 법선 구해볼까요? 법선은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제곱이죠. 정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어디 갔냐? 예. 죄송해요. 마이너스 2t분의 1 x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게 되니까 s의 좌표는 0,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Q 대 QR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PQ 대 QR의 길이를 구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PQ 대 QR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뭐가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시면 이 두 개는 무조건 닮음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Q가 요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H와 O의 중점이에요. 그럼 그림상은 그렇지 않지만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삼각형 ORQ하고 삼각형 HPQ 요게 합동이잖아요. 예, 합동이니까 따라서 PQ 대 QR은 1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 알면 이제 나머지 쉬워요. 삼각형 PRS의 넓이가 1.25다. 삼각형 PRS의 면적도 여기 직각이 있다 보니까 얘 곱하기 얘를 시도하는 근데 이러면 길이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얘 곱하기 얘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피의 x좌표 자체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삼각형 PRS는 2분의 1 곱하기 SR의 길이 얼마예요? y좌표 빼면 되니까 2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그죠? 그리고 높이는 그냥 t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1.25면 얼마냐? 4분의 5예요. 그잖아요. 예,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를 해버리시면 4t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t 이놈이 5가 되잖아요. 딱 봐도 1이죠. t는 그런 느낌인데 예. 전개해서 보셔도 뭐 4t의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5는 0인데요. 인수분해 하시면 t 마이너스 1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잖아요. 어차피 이쪽은 0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판별식 얼른 써보면 음수 나오죠. 예. 따라서 전피의 좌표는 뭐가 된다? 1,1이다. x좌표 1이니까 y좌표 1이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전피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s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 s의 좌표가 뭐였냐면 0,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p가 5에 접근한다는 말은 아까 p1,3면 위에 점이었나요? 그냥 원점만 아니면 되죠. 예. 그러면 t가 0에 접근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극한의 위치는 뭐가 되겠어요? 0, 2분의 1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s의 좌표 이런 얘기니까 그냥 s의 극한이 어디로 간다? 0, 2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고요. 8번입니다. 8번은 이 뭐냐 선생님.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무한급수의 형태인데 이거는 현재 구할 게 아니고 얘가 이제 수학 원하고 연계된 좀 좋은 문제라서 A1 그러니까 AN만 구해보고 마칠 거예요. 아시겠죠? AN 구할 건데 지금 보시면 점화식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접선을 구해서 x좌표를 AN 플러스로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접선 구하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만 하시면 되겠냐면 자, 저거 미분해 보시면 뭐예요? 3x의 제곱이죠. x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AN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3AN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AN의 제곱 x-AN 플러스 AN 세제곱이거든요. 맞아요? AN 플러스 1은 x절편이니까 여기에 y에 0 대입해서 x를 구하시면 그게 AN 플러스 1인 거죠. 이해하시죠?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an 은 x 마이너스 an 되니까 x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 an이 되고 x가 뭐라고 했어요? an 플러스 1이라고 했죠? 예.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무엇이다? 3분의 2 an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첫째 항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예요?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라는 얘기잖아요. 첫째 항만 다시 구해주시면 되겠죠. 첫째 항은 접점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1,1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y는 3x-1이고 이놈의 x절편 플러스 1이죠. 네. 이놈의 x절편은 y의 영로 정리하시면 x 얼마 나오죠? 3분의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a1은 3분의 2네요. 이상해서 an은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이니까 그냥 3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쓰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an의 합을 구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미적분 배우시면 되는데 별로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아시겠죠?